두 번째 주제로 저는 이제 게임을 하셨고 또 오프라인으로 몸으로 체득한 그 경험도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도 이제 극복할 수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많은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걱정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동영상 하기 조금 보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네. 또 부모님 눈으로 보기에는 애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네.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네.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네. 너무 한심스럽고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해라. 아니면 뭐 친구랑 근데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지금 네. 상황이니까 네. 좀 점점 이제 코로나 시대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는 아이들을 두고 그런 걱정이 많으신 좀 부모님들께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번 미쳐보도록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요? 어쨌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애들 억지로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확 한 번에 바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키우실 때 정말 돌아가시지 않은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어머니는 심장이 너무 이렇게 뛰고 막 주저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왜냐면 전화만 오면은 제가 꼭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1남 7녀신데 둘째예요. 근데 이제 이모라든지 이모들이라든지 이제 외삼촌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예, 그런 문제고 정말 자기가 겪었었던 것들에 정말 이제 극히 작은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많이 상담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변할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믿어주시고 예, 분명히 20대 또 30대 때 또 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은 그냥 원 없이 한번 해보게끔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예, 해보게끔 놔두는 것도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예, 굳이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몇몇 제 지인분들의 사례들을 봐도 예,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던 친구들은 노는 게 의미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20대 30대 때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부모님 말 되게 잘 듣고 공부는 안 했었지만은 바르게 자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어렸을 때 그 못 놀았었던 그게 이제 분출을 하면서 30대 중반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좀 이렇게 많이 헤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어떤 다양한 경험을 원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교육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이가 문제지 이렇게 총량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속을 맞습니다. 많이 시키면 나중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지금 어머님의 경지이신 거죠. 네. 어렸을 때 다 거의 바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후로는 이렇게 효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또 가정 좋은 행복한 가정 이뤄서 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말 잡는 듯 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좀 말씀이 좀 굉장히 스트레스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어려서 속을 많이 썩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좀 필요한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그래서 또 하나는 그냥 같은 또래 엄마들과의 비교 경쟁 이런 거보다 이렇게 자녀 다 키워보신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례 얘기들 그런 게 아니면 또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 강연 같은 거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자녀 교육에 내공이 있는 그런 엄마들, 선배 엄마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본인의 내공을 쌓으셔야지 지금 눈앞에 계속 그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지켜보면서 견디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공을 기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요즘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그렇게 하고 부딪히고 이미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본인이 중심을 못 잡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까 그런 가정식탁이라든지 그런 시간에서 그럼 네가 낮 시간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는데 저녁에 하루에 1시간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인문학 무슨 독서 엄마랑 같은 책을 보고 그걸 읽고 뭐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시간만 지켜줘라.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라고 사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계속 잔소리하고 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엇나가는 거죠 사실은. 요즘 청소년기 같은 사춘기랑 그 맞물리고 그러면 더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현명하게 방향 전환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만의 시간을 사실 그럼 좀 문제 트러블이 있는 대부분의 시기는 또 청소년기랑 맞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아가 이미 생겨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뭐 생각해서 이렇게 또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애 붙잡고 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또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지금 너가 공부 안 하면 엄마가 공부할 거야. 학원비 다 끊고 엄마가 대학원 등록한다. 근데 엄마가 지금 다른 좋은 강연 듣고 뭐 재테크를 공부하든 자기계발을 공부하든 심리학을 공부하든 할 테니까 왜 그러면 너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너한테 내가 노후를 기대하고 그러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노후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지 너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해. 네가 공부하든 내가 공부하든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아이하고 조금 협상을 해가지고 너 그러면 게임을 하는 길로 앞으로 중고등 6년을 보내고 엄마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리고 사실 엄마가 바쁜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도 할 줄 모르면 지금 우리 이런 강의 듣고 뭐 재테크 공부를 하시든지 자기계발 공부를 하고 진짜 독서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부모님 세대도 몇 년을 사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40대 정도 부모님 뭐 중고등학생 50대 되셨다고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될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있는데 왜 애 하나만 먹고 지지고 먹고 계속 그걸로 신경 쓰시면서 자기 인생 낭비하면서 사냐는 거죠. 오히려 이런 좋은 요즘 유튜브도 많고 기회들도 많은데 배울 수 있는 나만의 길로 가서 내가 바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가 오히려 따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일남 7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곳 이제 밭일 하시고 또 다른 데 일손 부족하면 거기 가서 또 허드렛 일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이제 벌어온 돈을 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한이 맺히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또 공부를 안 시켜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많이 원망을 하시고 근데 원망으로 끝내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그 대방동인가 하여튼 노량진인가 그쪽에 있는 한림학원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숙제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또 단 한 번도 지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나이 이렇게 계속 나이가 있으신데 왜 저런 걸 하고 계실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거의 7년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또 학교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스스로 굉장히 자극도 받고 어머니가 되게 존경스럽구나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그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이거 뭐냐고 가지고 오시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막 화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었을까 하는 뭐 후회와 반성도 되면서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시는 그걸 옆에서 보니까
나도 어머니처럼 어머니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좀 끈기 있게 뭐라도 내 길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런 또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군요. 저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스토리와 디테일이 있다. 보통 이제 성공 신화 뭐 그랬을 때는 이런 뒤에 있는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어떻게 이어진 듯한 겉으로 드러난 신화적인 얘기들 그런 것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지금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책 읽는 모습도 보여줘라.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유 작가님의 어떤 그런 그 이전의 스토리라든지 그거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벌써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일하시면 힘드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들이 주변에 하나하나씩 쌓여있던 거죠. 그게 임계점에 닿아서 팍 터진 게 이제 군대 가서 그게 이제 빵 터지는 순간이 됐는데 그럼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해도 애가 뭐 변하겠어 안 변해 이런 어떤 너무 절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길만 열심히 하고 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애가 때가 되면 또 그게 공부 쪽으로 트일 아이들은 뭐 트이고 아니면 또 공부가 아닌 쪽으로 자기 어떤 꿈과 재능을 발휘할 애들은 또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격언 중에 하나가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거를 애를 보고 믿을 게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를 믿을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이렇게 자녀 교육 잘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책을 이제 꾸준히 쓰고 SNS에 꾸준히 저만의 어떤 그 일상이라든지 노하우들을 공개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좀 커서 자아가 생기고 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온 흔적들이 다 SNS라든지 책에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 그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만 자식들이 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키워라. 애를 어떻게 그런 얘기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줘야 돼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고민이 많이 되시면 그 고민할 시간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더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더 쓰시면 아이는 그런 모습을 부모의 등을 보면서 저절로 그렇게 좀 잘 어느 선 뒤돌아보면 자라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또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물어보시는 주제였는데 저희가 조금 나름의 답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